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AI 자율주행으로 떠나는 대한민국 탐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디지털 새싹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교구 아이온 수업을 진행하게 된 국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낯익으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아마 지난번에도 조금 뵀었던 것 같죠? 아마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먼저 이야기 드리고 나서요. 전체적인 흐름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울산을 거점으로 다른 타 지역까지 강사 활동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울산 소프트웨어 교육 대표 강사 국하나이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시간이 2시간인데 사실 길지가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강사님들께서 아이온 교구를 많이 접해 보셨다라고 들어서 일단 혹시 처음 접해 보신 분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목차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다문화 커리큘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시점에 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교육 자체를 하나로서 특수하게 지원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8차시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시에서 8차시까지 간단한 개요와 오늘 사용하게 될 이 아이온 교구 소개 및 그리고 강사님들이 이제 실습하실 그 플랫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실습하는 걸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지 그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된다면 다문화 수업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팁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쵸? 이렇게 주말에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오셨는데요. 강사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오늘 조금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 다문화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이 왜 필요할까요, 강사님들? 왜 이게 하나의 특수한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뜨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강사님? 혹시 아실까요? 지금 현 시점 대한민국에요. 다문화 학생의 인구수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학생 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고요. 한 몇 프로? 총 학생의 한 몇 프로 정도? 맞추신 분들 이럴 때 저희는 선물이 어디 갔지? 저희 영재선이 선물이 있죠. 저희 네 맞추시는 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당연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10% 너무 많아요. 네 조금 많아요. 네. 조금 적어요. 네, 저기 끝에 계신 강사님 4%. 근데 사실 4%라고 얘기하면요, 강사님들, 그게 맞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로 딱 들으시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 시점 한 20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확 와닿죠.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2.5배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사님들 사실은 이런 특수적인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구성하실지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내가 코딩 수업을 하는지 이거 무슨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수업을 하는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이런 교육에 대한 목표를 조금 알고 가시면은 그런 방향성을 잡는 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학생들이 거의 19만, 20만 명에 가깝다라고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요.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출신 국가에 따라서 나라들이 많이 나뉘는데요. 일단 베트남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중국, 뭐 필리핀 이런 순으로 있는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위쪽에 보면 국내 출생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도 입국이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우리나라로 해외 취업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고 싶어서 가족들을 입국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들 또는 말 그대로 외국인.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저희가 시골에 가야지만 뭔가 이렇게 뭐 필리핀 사람이나 아니면 다문화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산업도시 쪽에 가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한국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학교의 70%가 다문화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한국어로 수업을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본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 수업을 나갈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고 수업을 구성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커리큘럼의 기획 의도는요, 일단 1차원적으로 그 다문화 친구들의 교육 목표 자체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소수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넘어서서요, 이제 다양한 매개체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쉽게 말해서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런 매개체가 이런 소프트웨어 교구로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교육과 함께 같이 다문화 교육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업 구성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차시이고요. 1차시부터 8차시는 이제 주제에 맞는 수업들이 구성이 되고요. 7차시부터는 이제 8차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8차시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완료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그런 단계로 저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차시별로 어떤 포인트로 구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같은 경우는요, 제목이 자율주행 자동차 아이온과 함께하는 신나는 문화 대탐험대라고 저희가 지었고요. 사실 첫 시간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갔을 때 사실 아이들이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소통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더라도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 자신 없으면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는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은 안 그런데 수업 시간이 소극적으로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조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장기 차시로 수업이 구성되면서 라포가 형성이 되면은요,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표현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차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고요. 그래서 앞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지 뭐 퀴즈나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자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아이온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어디를 가고 싶어?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활동지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앞서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여행을 하는 동안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뭘 하고 싶어?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센서가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표현해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지금 이 부분이 그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위에 레고 블럭을 조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가보셨던 강사님들도 이런 레고 브릭 같은 걸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요. 그냥 단순하게 만들지 말고 너가 이 차를 타고 간다면 뭘 하고 싶어를 아이들한테 꿈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막 뭐 10분, 20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2분, 3분 즉흥적으로 해봐. 그러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럼 요건 어떤 모양이야 물어보면 또 본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되신다면 집에 이제 돌아다니는 레고 브릭 같은 거 좀 가져다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런 활동으로 본인들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시는요. 아이온과 함께 달리는 우리 문화 보물찾기인데요. 사실 그 조이스틱을 활용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보통 이런 컨트롤러나 조이스틱 활용하는 수업은요, 사실 그 교구의 가장 다이나믹한 부분이라서요, 보통은 제일 뒤에 놓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앞에 놨냐면,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이스틱을 활용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블록 코딩으로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마치 조이스틱과 비슷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이렇게 조이스틱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보물이 무엇일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보물이 무엇일까? 근데 사실 강사님들 그거 아시나요? 예전에는요, 국보 1호, 보물 1호, 막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적마다 넘버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있는 단계라고 하더라고. 그 이유는요, 거기에 넘버링을 하면서 뭔가 이루면은 정말 유적으로서 보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뭔가 우선순위를 따지는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거 자체를 없앤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보물이나 또는 국보를 지정해 라고 얘기도 해주면서 어떤 그런 퀴즈 같은 것도 이제 호기심을 자극한, 여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관측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라인 트레이싱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경로를 찾아서 가는 이런 수업을 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냥 아이들은 교구를 작동하기 때문에 재밌어 하는데요. 중간에 릴레이로 미션을 넣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퀴즈를 풀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뭔가 참여도 높이고 성취감도 생기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2차 시는 꾸며봤고요. 3차 시하고 4차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플래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익숙해져야지 거기서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차 시, 4차 시에는요, 저희가 아이온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본 블럭을 사용하거나 센서나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블럭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시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의 교통문화 센서를 활용해서 우리만의 신호 만들기라는 주제로 넣어봤고요. 사실 국가마다 교통 체계나 아니면 교통 규칙을 만드는 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이제 노인 보호구역이 생겼다 할지, 또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법? 민식이법.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퀴즈 존이 약간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는 30km가 아니라 20km로 줄어들고 있다. 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만의 교통 규칙을 알려주고요. 또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된다라면 어떤 교통 수칙이 생길까?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차 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가 아이온과 스스로 탐험하는 한국의 랜드마크 여행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온에 있는 기능 중에 라인 트레이싱이랑 비슷한 선 따라가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사실, 다문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외에 타 지역에 어떤 게 있는지 많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특별시 그리고 6개의 도 그리고 6개의 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어. 그럼 그 각각의 행정구역들이 어디에 있고 그 행정구역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알아보고요. 고기를 쭉 탐험을 하는 겁니다. 라인 트레이싱 기능으로. 그래서 고기를 다 탐험하면 끝에 활동지가 있을 텐데요.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미션을 완료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과 그리고 거기는 다양한 블럭들을 활용해서요. 실습을 할 건데요. 근데 사실 강사님들이 아마 수업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편차가 심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집에 뭐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좀 쉽고 간단한 걸 가지고 가시되, 이제 또 좀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심화적인 부분 요소도 조금 챙겨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게 이제 7차시인데요. 7차시는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7차시, 8차시 프로젝트는요, 한국의 전래동화를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같이 일하는 저희 소프트웨어 강사님 중에요, 외국인 강사님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말을 잘하시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로 잘하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전래동화가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전래동화가 어려워요? 팥쥐 엄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래동화는요, 보통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전래동화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전래동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관용어구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게 무슨 말인데? 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부자가 돼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배경 지식과 함께 이 전래동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 전래동화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방안을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서 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성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일단 7자시에 햇님 달님 혹시 다들 아시나요? 근데 혹시 햇님 달님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요즘은요, 햇님 달님이라고 안 한대요. 해와 달 오누이. 그래서 제가 햇님 달님이라고 했더니 그거는 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제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이제 영상으로 짤막하게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화적인 배경들 그런 것 간략하게,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요소들, 왜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을까? 라고 문제 인식을 합니다. 그 문제 인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여기에 자율주행 자동차 아이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하나의 전래동화의 스토리를요, 경로화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로 만들어서요, 처음에 이제 엄마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던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파트로 지도를 만들어서요, 그 하나의 전체 스토리를 아이들이 이어붙여서 커다란 햇님 달린 지도가 되는 과정으로 저희가 했고요. 8차 시에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뭐 코딩도 해서 이 경로를 통해서 누가 어떤 팀이 가장 빨리 도착한 안전지대에 도착하는지 또는 하늘에 도착하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각각 만든 지도들이 있는데요. 그 지도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지도들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여기서 했던 코딩은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너희 거 빼고 가장 마음에 드는 지도는 어떤 거였어? 왜 그랬어? 하고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아이들이 훨씬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교구인 아이온하고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 교구들을 경험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는 사실 가장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에 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랑 또 연결을 하면 내 디바이스에 있는 센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얘랑 제 노트북이 서로 호환이 되죠. IoT화 돼서. 그래서 이 노트북과 얘로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거 보고 와 했는데 여기에 있는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잘 됩니다. 그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정확한 단가는 모르는데요. 보통 이게 충전식이면은요 단가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얘는 배터리형이어가지고 아마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간단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꺼내셔가지고 한번만 볼게요, 강사님들. 일단 구성은요, 맵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글 케이블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온 교구, 그리고 거기에 작은 블럭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빨간색이 전원 스위치고요. 그리고 하얀색이 선택 스위치고요. 여기 아래에 보면은요, 양쪽에 빛 센서가 있고 중간에 컬러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아마 다른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얘는요, 이 바퀴 모양이 약간 그 포크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장비랑 비슷한 이 캐터필러 타입이라서요, 사실 굉장히 잘 올라가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랑 그래서 막 하다가 이걸로 막 경쟁하고 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릴 그 플랫폼은요, 플랫코라고 하는 이 아이온을 코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얘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이 화면 공유, 코드 공유보다도 이 아바타 모드 있죠. 이 아바타 모드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태블릿 나눠주면서 뭐 엔트리 들어와 또는 같이 뭐 어디 어플리케이션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해보자 할 때 애들이 막 가만 모니터 눌러보고 그래서 꼭 직전에 나눠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바타 모드를 통해서요, 아이들이 수업 집중을 딱 누르면은 아무것도 사용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너무 좋았고요. 나의 코드를 공유를 해주는데 이 코드를 복사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PC 버전에서만 클래스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요, 이 클래스 개설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가입은요, 뭐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구글 메일만 있으면 가입이 되거든요. 저는 이미 지금 가입을 해서 아마 이쪽에 가입하기가 있을 거예요. 그 가입하기 눌러서 그냥 클릭만 누르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쭉 설명드릴게요, 강사님. 요거까지 하면은 한번 일단 제가 하고 강사님들 여기로 초대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모드 있죠. 잠시만, 제가 요거를 어떻게
네, 여기 혹시 들리시나요? 네. 여기 보면은 일반 모드라고 있고요. 관리자 모드라고 있는데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클래스를 개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에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디바이스예요.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디바이스에 이 동글을 꽂아주시면 돼요, 먼저. 꽂아주시면은 일단은 제 아이원하고 제 디바이스하고 연결이 되는데 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용을 해보니까 한 기계에 하나의 동글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 다른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연결되면 무조건 얘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서 각각 막 이름 붙여주고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돼서 일단은 저는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IoT 연결하기라고 보이시나요? 이 IoT를 연결하기를 누르면요. 요렇게 뜨죠. 요렇게 뜨면은 제가 제 거 화면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동글 연결한 제 디바이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 링크로 들어가는 이 플래코 사이트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제어를 하는 건데요. 여기 가서 이제 IoT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일단은 연결하기 누르시고 나서요. 제 거에도 똑같이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셔서 여기에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디바이스 접속이 되면서 저랑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이 센서랑 이 센서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인데요. 이 디바이스를 이 노트북 PC, 이 노트북이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노트북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잠시만요. 연결하기. 여기 있는데 그냥 손이 모자라서 여기도 할까요? 안 맞는데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 클래스를 이렇게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클래스를 개설하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번호가 뜨잖아요, 강사님들. 강사님들 여기 디바이스에 보면은 위쪽에 클래스 참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쵸? 클래스 참가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 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면은 저랑 같이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클래스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한번 다들 들어와 보시겠어요? 상단에 여기 클래스 참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은 오른편에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금 아마 한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쭉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일단 제가 지금 얘들아 지금 손 다 떼 이런 말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수업 집중 모드를 딱 누르잖아요. 강사님들 지금 아마 사용 못 하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이 블럭을 공유해주고 싶어요. 근데 일단 아마 상단에 보면은 클래스에 참여하셨으면 여기는 내 코드, 여기는 선생님 코드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쵸? 위에 뜨시죠? 그래서 선생님 코드를 들어가면은
블럭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는 아이들이 좀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내 코드를 참고할 수는 있어 라고 하면 요거를 딱 해제시키면요.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왜 엔트리처럼 내가 미리 블럭을 다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저장시켜서 불러와서 아이들께 뿌려줄 수도 있고 참고 자료로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 수업 하실 때도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블럭 코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요.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여기 이 디바이스, 지금 제 노트북에 있는 디바이스에는 센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플랫코가 굉장히 이 IoT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 수업 때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한 친구 일일이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다한 친구 여기다가 채팅에 눌러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켜가지고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플랫코 PC 버전은요, 저희 나와 있긴 한데, HTTPS에서 그냥 바로 www 하면 오류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랫코.co.kr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페어링은 바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미 아마 지금 다 켜서 페어링은 다 하셨죠, 자동으로. 아직 안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한번 해볼 거니까 강사님들 페어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자기 본인의 디바이스에 꽂고요. 본인의 디바이스에 꽂고 그냥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페어링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의 기기에 지금 이렇게 페어링 되는 친구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다른 기기랑 연결시키면 아예 페어링 자체가 안 됩니다.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에 하나만 둔다. 그래서 헷갈리실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페어링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고요. 혹시 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으면은 이제 저희 이 플랫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플랫코 들어오시면은요, 강사님들, 저 요거 아마 처음에 들어오시면 요렇게 아마 화면이 뜰 거예요. 이미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 많이 사용해 보셔서 블럭들에 대해서는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복 조건 또는 여기 센서에 가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포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LED가 각각의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1번 포트, 2번 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트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넣어서 블럭을 코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이 디바이스에 있는 이 블럭 하나로 이미 세팅된 블럭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움직이고 주행하는 게 간단하게 이미 세팅된 블럭들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나는 구체적으로 이 회전 모터의 각도를 더 잘 조절해서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이런 회전 모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LED 컬러 센서 그리고 가장 좀 저는 괜찮았던 게 이 AI 영상 블럭들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카메라가 요게 그대로 떠서 인식까지
그래서 인공지능 블럭까지 다른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들 수업 나가셨을 때 이런 거 설치하고 안 되고 해서 막 시간이 막 오버되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해야 되는 정작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요, 저희가 얘를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강사님들.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로봇 블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로봇 블럭에서요, 여기 첫 번째 보이시죠? 이 로봇 제어하기를 쭉 한번 가지고 오실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방향을 눌렀을 때 이동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요,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계속은요, 시간을 나타냅니다. 꼭 여기에 있는 세팅값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빼면은요, 제가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앞으로 한 50 정도로 저희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좀 옆으로 해서 좀 이동 한번 지금 자리 조금만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이동하는 거 한 번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옆으로, 왼쪽, 오른쪽, 제자리 왼쪽 이런 블럭들 다양하게 제가 한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한번 강사님들 움직여 보시겠어요? 이동 시간도 바꿔보시고요. 이동 속도도 한 번씩 바꿔보시고 이동 방향도 전부 다 바꿔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조금 당연히 떨어뜨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완충작용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교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지 않나요, 강사님들? 그리고 힘이 굉장히 세요, 생각보다. 그렇죠? 제가 하고 나서 미션을 조금 드릴 거라서요. 좀 자유롭게 한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시간이랑 속도랑 방향 설정하셔가지고 이게 노트북이랑 연결이 안 돼요?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 장치가 또 포트를 찾았어. 여기 잠깐만 어디지? 이거 한 번만 클릭해보. 여기서요. 다운받았거든요. 다운받으셨어요? 네. 다운받아서 설치까지 하셨어요? 네. 조금 시간이 살짝 걸리기도 하거든요. 한 1분 안에 지금 다시 한 번만 설치해주세요. 네, 어떤 강사님 부르셨죠? 강사님들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어떤 강사님은 이제 본인 노트북에다가 연결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본인 노트북에 연결하고 노트북에 있는 USB 포트에다가 동글을 연결했을 때는요. 반드시 여기에 왼쪽에 지금 저는 안 나와 있는데 USB 포트 다운로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다운 받으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렇게 태블릿 PC에다가 연결하시면은요,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블릿 PC가 어렵다 그러면은 스마트폰도 굉장히 잘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할 때는요, 만약에 학교에서 아이들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막 흔드는 센서 이런 거는 아이들이 태블릿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더 간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다들 네네. 아이폰은 제가 아이폰 유저가 아니어서 안 들어가봐. 근데 아이폰은 안 되는. 근데 요즘은 C 타입도 있긴 있던데. 그거를 앞에 다르게 꼽아서. 아마 만약 어플이 있다면. 네. 네. 네네. 럼버링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돼. 럼버링 안 해놨지? 있어.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건 원래
하자마자 바로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넘버링이 잘못된 되는 근데 안 돼요. 왜냐면요 연결하지 강사님도 혹시 어썸블럭 있는 태블릿 PC는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연결하실 때 모르고 이거 동글 연결하면 어썸블럭으로 연결합니다를 누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뺐다가 꽂으실 때 어썸블럭 연결 안 한다라고 체킹하시고 나서 하시거나 정 안 된다. 일단 그 수업할 때 어썸블럭 지우세요. 지우고 나중에 다시 까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네, 맞아요. 기존에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아마 이제 한 번씩 해보셨죠, 강사님들? 그럼 저희 한번 미션 한번 가겠습니다. 원래 여기에도 사실 이렇게 굉장히 고퀄리티의 지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하고 옆 친구랑 계속 연결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 간단하게 첫 수업 할 때는 저는 요런 거 조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막 접어서 붙이고 다니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접고 다니면 너무 간편하니까 그래서 2인 1개씩 두 명 다 하나씩 해서 여기 위치 또는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 여기서 조금 연습시키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강사님들 한 번씩 2인 1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자율주행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요 중학생들이 좀 밟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기셔가지고 두 분당 하나씩 하셔가지고 저 미션 하나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런 기본 연습하실 때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쉽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흥미를 끌어내느냐. 네. 여기 뒤로 넘어갈 거. 넘겼어요. 또 있을 텐데. 뒤에 남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아까 전에 한번 띠딕 했던 것 같은데.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래요? 얘가 띠딕한 안 돼요. 왜 그러지? 이거 드라이버 설치 다시 해야 돼요? 여기는 따로 드라이버 설치가 안 돼요? 네. 얘는 연결돼야지. 보통은 제가 연결이 엄청 잘 돼가지고 이게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면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드라이버 설치. 여기 PC에서만 드라이버 설치. 네, 맞아요. 아니면은 강사님 여기 꼽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에 한번 꽂아보시겠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설치하셔가지고 혹시나 안 되시면은 스마트폰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미션이 뭐냐면은요. 저희 미션이 뭐냐면요. 일단 한 2번 정도 연습하시고 나셔서요. 아이온 친구가 저희가 이렇게 종이컵에다 캔디 같은 걸 담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얘를 쳐야 됩니다. 보통 치지 않고 옆으로 비켜나면은 인정 아니고 무조건 쳤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캔디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좀 약간 참여도를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고 있던 친구들도 캔디 받으려고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아쉽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거 저희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강사님들에게 캔디를 조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서 캔디인데 사실 그냥 하는 거랑 또 여기 캔디 하나라도 담아져 있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두 분이시니까 제가 두 개씩 나눠드릴게요. 네. 되게 사소한 거에 기뻐해 주셔서 감동인데요. 요거 잠깐만 하나씩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씩. 잠깐 저 아까 전에 퀴즈 맞히셨던 분 누구더라? 저 드렸나요? 아까 초콜릿 받으셨어요? 강사님 아까 저쪽 끝에 계셨던 강사 혹시 받으셨나요? 여기?
안 받으셨나? 강사님 혹시 이거 아까 받으셨어요? 여기요. 지금 안 되나요? 잠시만요. 근데 요거 혹시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네, 요거 얘네 뜨니까 아예 그냥 그 강사님 스마트폰에 플랫코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아마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요거 일단은 안 되시는 강사님들 맞아요. 그거 지금 알티노랑 충돌하는 거거든요. 알티노 삭제할까? 알티노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깔아서 하시면은 더 잘 되실 거예요. 거기 아니 제가 제 걸 하다가 이거로 가긴 봤는데 연결이 안 돼. 아까 아마 거기에 지금 오케스트라가 설치가 되면은 충돌이 돼요? 네, 이게요. 모든 교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충돌되는 교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카미봇을 하는데 거기에 네오피아께 뭔가 있다. 그럼 막 충돌돼서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충돌되는 걸 삭제하시면 좋고요. 이걸 오케스트라 삭제하지 말아요. 삭제하세요. 혹시 다들 연습해 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지금 벌써 캔디 가져가신 분 없죠? 맞아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돌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시거나 아예 삭제. 아니면은 지금 오늘 조금 간단하게 하시면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노트북에 하면 되죠. 근데 센서가 조금 이게 아니라. 네. 아니 요거 그냥 삭제하세요. 그럼 아까 이거랑 스마트폰 둘 다 연결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아이들 수업 관리하려고 여기다 하는데 그래서 얘랑 같이 되고 얘 블럭으로도 얘가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는데 여기는 보시면 나중에 연결하시면 센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자체가 센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한 명당 두 명이잖아. 하나씩만 주는 거야, 하나씩. 이게 두 개잖아. 그럼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여기 출발지에서 캔디까지 한번 저희 동시에 한번 시작해볼게요. 강사님들 이번에 못하시면 저 그냥 캔디 다시 가져갈 거예요. 아셨죠? 다들 준비되셨나요? 일단 준비되신 강사님들만 시작해볼게요. 시작! 보여주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김부경 강사님 아쉽게도 안 되셨네요. 네, 성공. 네, 이렇게 사실은 되게 사소한 건데 요런 데서 아이들이 뭔가 되게 재밌어 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드리자면은요, 이제 종이컵 쌓아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종이컵을 쓰러뜨리는 거는 이제 저학년들. 이제 종이컵 쓰러뜨리지 않고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친구. 그때는 막 자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센치 재고 막 애들 막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랑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쉬는 시간 저희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 센서만 하고 잠깐 짧게 쉴게요, 강사님들. 여기 보면은 강사님들 양쪽에 LED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마다 이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포트를 지정해가지고 LED를 깜빡거리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이 LED에 있는
이 블럭, 세팅되어 있는 블럭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너무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럼 너는 세팅된 값 말고 하나씩 포트를 지정해서 해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요. 이제 얘를 좀 지워주시고 LED 켜기 블럭을 한번 가지고 올게요. 아이고.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웃 1이라고 적어 있잖아요. 여기는 포트 1번입니다. 그래서 얘 한번 눌러보시면은요. 지금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강사님들. 어이. 안 켜졌네? 죄송해요. 불빛이 반짝이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가 포트 1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포트를 바꿔보시면은, 어느 쪽이 포트 2번인지 이제 아이들이랑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트도 달리 해보시고요. 밝기에 조절도 해보시고, 밝기 조절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이렇게 조절해서 해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값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간단하게 한 번만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LED 블록도 한번 강사님들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LED 블럭 어떻게 지금 실행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안 보이지? 이게 안 움직여서. 이게 왜 안 움직이지? 포트 3은요, 여기 위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모터나 이제 새로 꽂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포트 3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괜찮아. 됐다. 됐어요. 말을 안 듣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요거 미션까지만 하고 지금 이 LED를 켜고요. 양쪽 다 켜고요. 0.5초 동안 반짝하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떤 블럭 사용하면 될까요, 강사님들? 너무 잘 아시죠? 반복하기 블럭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럭을 계속 여러 개 쌓으셔도 되는데, 이제 이때 아이들에게 반복하기 블럭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만 0.5초씩 반짝하게 그렇게만 보여주시면은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저희가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5분만 쉴게요. 괜찮으시죠? 저만 덥나요? 네, 강사님. 요거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꺼도 돼? 어떻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조건이 반복하기 조건 블록 써서요? 아니면 이거랑 달라요? 요거랑 그냥 그 0.5초. 근데 여기에서는 네, 요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0.5초가 없어서 네, 여기는 없고요. 여기에서 내리자. 잠깐만. 이거 또 아까 파란 색깔 색깔 칠해져 있었지. 이제 되는 거야.
네, 저희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들 저희 이제 2차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 이제 앞에서 기본적인 블럭들을 이제 조금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반복이랑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 조절하는 블럭 사용을 해서요. 우리 이렇게 미션 모양, 미음자 모양, 네모 모양을 만들 건데요. 요거는요, 따로 준비하실 거는 그냥 요것만 꺼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온이요. 요렇게 출발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제자리로 오는 요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강사님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실 때 반복하기 몇 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방향 제어 블럭을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한 5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요거 미션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사실 혹시나 조금 어렵다는 아니지만 저 참고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클래스에다가 올려는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들만 조금 실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강사님들.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클래스 블록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 블럭은 미리 클래스 블럭에다 올려놓으면 제가 키워볼게요. 강사님들 태블릿에서 확인하시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요거 안 보이시면은 강사님들 태블릿에 선생님 코드라고 있죠, 상단에. 또는 클래스 블럭이라고 있죠, 여기에. 요거 확인하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복사가 안 되게 해놨는데요. 복사가 되게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순간 아이들이라고 착각하고 복사가 안 되게 해놨네요. 죄송해요. 이럴 때 여기 있는 블럭 공유를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강사님들께서요. 가셔서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가져오기 가지고 오면 바로 나에게로 바로 쏙 들어온답니다. 어머, 누가 이뻐요라고 미워요는 또 누구지? 얘는요, 다른 거랑 다르게 딱히 조향을 할 필요가 많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몇 바퀴 구르고 나면은 막 바퀴 조향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있는 회전 모터가 조향을 많이, 방향을 조절하게끔 안 해서요. 그거 그대로 좀 많이 조향 조절할 필요 없어서 그게 가장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모디파이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모디파이 하셔도 되고. 목적이 미션이 뭐라고요? 미음자를 만들고. 네. 여기 아까 전에 네. 여기서 이제 이거 요렇게 일단 어떻게 출발했지? 그래. 아무튼 여기서 요렇게 해서 원래 자리로 오는 거. 이 테두리. 네. 아니면 여기서 한 거예요. 요거는요, 강사님들 그냥 제가 그때 간단하게 해본 거라서 요거랑 안 맞으면 초를 바꾸시던지요. 아니면 속도 퍼센트 있죠. 그거를 강사님들 지금 그 로봇에 맞게 세팅 값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시면 돼요.
돌아가는 방향이 뭐 하는 거 있어요? 얘는 따로 조향은 안 되고 그냥 여기 있는 각도만 조절해야 돼. 얘 요거. 자체가 지금 이상해. 직진을 안 가고 이게 배터리가 없어도 그래요? 좀 약간. 혹시. 금방 꺼지는 게 맞아. 이거 지금 배터리가 힘이 없어서. 여기 있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어디 갔어?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나 강사님들 배터리가 없으면 힘이 딸려가지고 제대로 각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도 한번 확인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여기서. 그것도 이게 아이고 어디 갔어? 배터리 가져와 볼게요. 이게 배출. 이거 꺼졌잖아. 꺼져가지고 켜지면은 지금 켜면요. 여기 있다. 여기. 왜 그렇대지? 엄청 많은데? 아닌데 없는 거. 네. 배터리는 어느 정도 사용돼요? 새 거를 넣었다 치면? 제가 일단 어제 하루 종일 켜놨을 때 안 꺼졌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동이,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이게 켜놓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한두 시간까지 없을 경우에는 얘가 띠디딕 하면서 저절로 꺼지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켜놨을 때도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프로젝트 하나 들어갈 때 건전지 한 4개 정도 넣으면 그냥 프로젝트. 네. 8차시 수업은 그냥 딱히 8차시 저희 그냥 지금 기준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에 여분 여분의 정도는 그건 보내주시는 거죠? 아마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실까 한번 여쭤. 설마. 설마. 교육 및 강사가 공부할 수 있게 한 대씩 보내주시나요? 아니면은 가서 알아서 여쭤. 아 네. 그 정도. 제가 이거 뭐 여기 강의만 하는 거라서. 그래도 안 돼요? 이게 내가 어저께 되게 오랫동안 켜놨던 애거든요. 그리고 강사님들 얘가요, 여기 밑에가 러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바닥에 굴리실 때요, 막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게 끼면은 사실 조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맵 위에나 아니면 어디 위에다 올려놓고 하셔야지, 이게 먼지가 있는 데는 방바닥에서 해본다고 하시면은 사실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면 바로 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다 미션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네. 요렇게 이제 미션들이 쭉쭉쭉쭉 나올 거고요. 뭐 리을자 모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세모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미션들이 있고요. 거기 안에 그 참고 블럭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같은 값이라도요, 사실 이 기기마다의 살짝씩 기본 세팅 값이 살짝 다르니까요. 여기에 저희가 제시해주는 그 블럭을 참고하시되 왜 얘랑 똑같이 안 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값들을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센서를 조금 볼 건데요, 강사님들. 상단에 보면은 여기 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제 디바이스의 센서 값들이랑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센서가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센서가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요, 여기 나오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노트북으로 지금 연결하신 분들은요, 아마
요런 센서들 있죠. 뒤집는 센서나 아니면 자이로 센서간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디바이스와 그리고 이 친구의 디바이스에 있는 센서들이 같이 여기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얘는요. 보이시나요? 얘는 이렇게 뒤집기 센서고요. 그러니까 자이로 센서랑 비슷하게 얘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또는 똑바로 했을 때 요 센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강사님들. 근데 제가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뭐가 나오죠? 그쵸? 지금 이 내 디바이스가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여기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디바이스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졌구나 또는 똑바로 되었구나를 체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아이고. 얘는 흔들기 센서입니다. 이렇게 얘를 막 흔들었을 때 왼쪽으로 흔들렸을 때는요. 레프트라고 나오고요. 막 오른쪽 흔들렸을 때는 라이트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내가 흔들렸다라고 인지가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음성 마이크 센서고요. 그래서 하고 그냥 했을 때 값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이온에 있는 밝기 센서입니다. 그리고 컬러 센서 같은 경우는요. 여기 2번에 나오는데요. 혹시 블럭 가지고 계시죠? 각각. 컬러 센서에 여기 지금 중앙에 있는 컬러 센서에 블럭 색깔을 한번 읽혀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옵니다. 색깔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제게 안 보이는데? 저 여기 있다. 지금 제가 지금 빨간색 여기 있다. 노란색을 인식하면 노란색이 나오고요. 색깔이 다 나오고 있죠, 강사님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을 인식했더니 보이시나요? 상단 오른쪽에 제 거? 빨간색이라고 표시가 되죠. 여기 보시면 돼요, 강사님들 여기. 다른 색깔을 인식했을 때 그 값이랑 같이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는데요. 혹시나 나는 이 컬러 값도 수치로 조절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요, 이 노란색의 값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들을 블럭에 인식시키면은요, 거기에 대한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있는 컬러 센서 활용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 다양한 센서들이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센서 블럭을 활용을 해서 해볼 건데 저희가 뭐 할 거냐면요. 지금 내 디바이스가 이렇게 뒤집혀졌다면 나는 얘를 출발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블럭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강사님도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조건 블럭에서 만일 무엇이라면 참이라면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일단 하나. 그리고 나서 이 디바이스 있죠. 디바이스 카테고리에서 중간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뒤집힘이라면 나는 얘를 로봇 카테고리에서 제어할 거야. 앞으로 쭉 가게 할 거야. 요렇게. 혹시 요렇게 해서 움직이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겠어요? 실행이 되는지. 지금 사실은 원래 이 조건이라면 얘가 앞으로 뒤집혀져 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가는 분! 지금 움직여요. 안 간다.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는 지금
센서 블럭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센서라는 값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센서 블럭을 계속 가지고 올 때는요, 약간 짝꿍처럼 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은요,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한다면은요, 계속 반복하기 블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사님들. 여기에 있는 이 센서도요, 코딩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냥 한 번만 뒤집었을 때 이 값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뒤집었을 때, 그리고 계속 인식을 했을 때 이 과정이 계속 반복하기 블럭이랑 거의 약간 짝꿍처럼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 블럭들, 우리가 센서 블럭을 사용할 때는 조건 블럭이랑요, 반복하기 블럭이 항상 같이 세트로 온다라고 생각을 조금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들, 우리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요, 지도 2개를 연결할 거거든요, 강사님들. 지금 옆에 계시는 팀하고 같이 할 건데요, 여기 지도 보면은요, 땅콩 모양으로 돼서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2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 앞면이랑요, 그리고 여기 있는 뒷면 있죠? 이 뒷면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거 한 번만, 여기. 아니요, 이렇게. 땅콩 블럭. 한 개만.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요런 모양들이 앞뒤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큰 모양의 지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신 상태에서 뭘 할 거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지금 강사님들 내 디바이스를 뒤집었을 때 앞으로 가고, 똑바로 했을 때 왼쪽으로 회전, 뭐 흔들었을 때 오른쪽으로 회전, 이런 식으로 조건 블럭을 만드셔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한 바퀴를 먼저 돌아오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저 요거 잠깐 참고할 수 있는 블럭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먼저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블럭, 다양한 정답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요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2차 시에서 컨트롤러를 먼저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센서 블럭을 가지고 마치 컨트롤러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흔드셔야 돼요. 저 이거 웬만하면 좀 많이 흔드셔야지. 네네네.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갈 때 이게 아예 안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서 그래서 조건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더 회전할 수 있게끔. 이게 흔드는 걸 좀 세게 흔드셔야지 얘가. 흔드는 거 안 넣었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리고 흔드는 블럭은요, 강사님 생각보다 엄청 진짜 팔 운동 되게 조금 흔드셔야지 얘가 센서를 조금. 네. 한번 초시간 한번 재볼까요? 왜 이렇게 짧게 가요? 1초만 났어. 계속 뒤집고 있어. 안 가는. 그럼 1초만 하지 말고 계속으로 바꿔. 이걸 다 계속으로 바꿔. 강사님이 약간 컨트롤러처럼 사용하실 거면요, 저기 뒤에 시간을 조정하는 걸 계속으로 해놓으셔야지. 초로 지정해 놓으시면 일정 거리만 가고 멈추니까 계속 갈 수 있게끔. 꺼졌나? 중지하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연결하면 뺐다가 이거 이 상태에서 빼도 다시 바로 연결되거든. 응, 됐다. 이거 잘 봐. 취소. 취소. 여기. 그러면 크리스티라 있어도 되는 거네. 근데 충돌이 하니까 계속. 혹시나 하다가 왜 안 움직이지 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동글 뺐다가 또는 전원 껐다가 하셔도요, 동글 뺐다가 다시 연결하셔도 블럭이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시면은 동글을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두고 봐요. 다들 한 번씩 해보셨나요, 강사님들? 이게 생각보다 센서를 굉장히 잘 인식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제일 잘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잡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센서를 사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 말 듣고 계시나요? 반복하기 하고 이제 조건 블럭, 센서 블럭이 항상 세트처럼 사용된다라는 거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인공지능 영상, 이미지 인식하는 블럭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영상, AI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여기에서 지금 요거 블럭 하나만 딱 가지고 오면은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딱 시키면은 저는 지금 제 노트북으로 했기 때문에 노트북에 있는 지금 카메라가 인식이 됐고요. 만약에 이걸로 했으면 또 여기에 카메라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얼굴이 인식이 됐다, 내 손이 인식이 됐다, 또는 이렇게 엄지척이 인식이 됐다, V가 인식이 됐다 했을 때 그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식이 됐을 때는 앞으로 가게끔, 또는
호랑이 얼굴이 인식이 됐을 때는 옆으로 피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인식 블럭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지금 이번에는요 제가 얼굴 인식이라고 했죠. 여기 중지하고 여기 보면 손 인식도 있습니다. 손 인식하면은 얘도 바로 이렇게 손 인식을 하고요.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트 V 이렇게 이런 값들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인식을 했다면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카메라에 보이면 얘가 앞에 가게, 앞으로 가게, 또는 보이지 않으면 멈추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거 얼굴 인식, 손 인식은요 같이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강사님들. 코드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먼저 저희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얼굴 인식을 하고요. 얼굴이 보이면은 인식이 되면은 얘를 앞으로 가게 그리고 아니면은 로봇을 멈추게 아주 간단한 블럭을 해볼 거예요. 일단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도 인식하기, 이미지 인식은요 제일 먼저 화면이 먼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센서블한 블럭들은 반복하기 블럭 그리고 그 조건 블럭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 안에 반복할 조건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센서에서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 또는 아니라면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영상 블럭 쪽으로 가서요. 얼굴 인식이라고 판단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식했다라면 로봇을 제어하기 왜 그러세요? 아니라면 로봇을 멈추기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면 움직이고 아니면 멈추고 혹시 안 되면은 뽑았다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왜 안 되니? 혹시 다 지금 인식되시죠? 카메라 인식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손 인식할 건데요. 이번에는 손 인식을 할 거고요. 여기에 얼굴 인식 블럭이 아니라 손 인식 블럭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손 인식하기 그리고 보이기 한 다음에요. 만약에 손을 인식했다면 이 중에서 판단 블럭에서 지금 모양이 여러 개 있는 이 판단 블럭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원하는 모양으로 쭉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지 위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이제 웹캠에서 손 인식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끔
요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사실 8차시 프로젝트 안에 사용할 블럭들을 조금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 강사님들 사실은 1차시부터 6차시까지는 기존 커리큘럼도 있고 거기 안에 블럭 코드도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이제 교육하시는데 그냥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7차시, 8차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뒤에 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소개. 지금 이제 저희 이거 사용 안 할 거라서요. 강사님들 이제 끄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 하고 질의응답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7차시, 8차시 프로젝트는요. 한국의 전래 동화를 보고 동화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적용을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 구성은요. 이야기 전체 스토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도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온이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햇님, 달님. 그쵸? 그래서 경로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안전지대 또는 햇님 또는 달님이 되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아마 강사님들 수업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기 앞에다가 지도를 그냥 만들어 왔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조금 이따 나와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지도 4개를 이제 아이들한테 각각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꾸미기도 하고 각각의 어떤 센서를 사용할지 그리고 내 지도는 어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그림이 있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만들어봐 하고 주면은요. 사실 초등학교 수업 40분이거든요. 코드 몇 개 짜면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명확한 기준을 주셔야 돼요. 너희들 여기에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 거야. 만들 건데 너희는 이쪽, 너희는 이쪽, 너희는 이쪽 해서 각각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이벤트들 있죠. 그 이벤트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도는요. 저 이름을 해달 오누이의 집 해서 여기에서 아이가 출발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모든 지도가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얘를요.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트랙을 찾는 수업을 하실 때요. 한 대로 얘를 다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코드도 많고요. 디버깅 과정도 많이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 욕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로를 조금 짧게 릴레이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아이들한테 본인들이 맡은 이 지도에 이름도 지어줬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꾸밀지 그리고 다양한 코드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예 이렇게 줬습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코딩해. 여기에서 너희는 기본 제어 블럭만 이용해서 코딩해. 여기에서는 이미지 인식 블럭을 이용해서 코딩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컬러 센서 구간이야. 이렇게 메인으로 줄 수 있는 블럭 코드들을 이제 주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코딩을 해서 경로를 맞춰 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벤트라거나 아니면 문제 인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화면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호랑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호랑이를 인식했을 때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경로를 다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이들한테 이 지도를 만들고 미션을 줄 때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떤 지점을 거쳐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조금 디렉을 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팀으로 구성을 할 거거든요. 이건 1인이 아니라 이렇게 모듬 수업을 진행할 건데 모듬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약간 조용히 있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막 나서가지고 이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가 틀렸어.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 먼저 조장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럼 내가 경로 설정하는 거 꾸밀 테니까 너랑 너는 코드를 좀 짜줘. 이런 식으로 약간 명확하게 역할을 조금 나눠주셔야지 그 시간 안에 프로젝트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별 지도 이름도 이제 햇님, 달님, 도망길, 뭐 호랑이, 미로, 달림마을, 탈출 작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도별로 아이들이 이름도 지어서 이거 내가 만든 지도야. 우리는 요렇게 코딩했어요.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했던 수업했던 건데 요것도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지도를 다 이어붙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도를 완성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을 조금씩 주신다면 엄청 큰 지도가 하나의 전래동화 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도들을 조금 합쳐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트랙을 미리 붙여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면은 요걸 아이들이 붙여도 되지만 시간이 없다면 이제 강사님들이 미리 조금 가수고해서 가셔야지 시간 안에 프로젝트가 끝나지 안 그러면 그림 그리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림 그리고 꾸미는 시간을요 주셔야 돼요. 딱 요만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분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그때까지 안 끝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 만드는 건요 사실 이제부터 아이들이 할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물론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사실 이번 8차시 수업으로 이거를 막 익숙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관련된 코드들 예시들을 조금 띄워주셔도 좋고요. 조금 시간이 되신다 하시면은 프린트해서 한 장씩, 한 조에 한 장씩 이제 나눠주셔도 되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 경로를 거쳐서 여기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코스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는 끝났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질문 예시나 이런 걸 저희가 PPT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은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이 이끌어가서 문제인식을 어떻게 할지 해결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그걸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랑 결합시킬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사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다문화 수업에 대한 팁을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드리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문화 수업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있으시구나. 혹시 어떤 그룹이었어요? 학교에 가서? 그래서 거기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외국인 주는 센터는 다 외국인. 네. 초등학교는 7-80%가 외국인. 근데 요렇게 얘기하시면 외국인 하는데 사실 그 외국인 사이에서도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갔던 곳은요. 첫 번째는 일반 학생들이랑 한국인들을 섞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보다 외국 친구들 비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에는 통역사가 상주를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때는 통역을 안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얘가 한국말 잘하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얘기해줘. 그럼 얘가 막 얘기해요. 러시아어로. 그러면 애들이 막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전달이나 집중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언어로 막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조금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일단 강사 체크리스트가 다문화 친구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나라 친구들이 많은지, 그리고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문화 친구들이랑 합반인지 아니면은 그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수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전담 통역사분이 상주하시는지까지 그런 것들 체크를 조금 하시면 좋고요.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아이들한테 이게 뭘까요? 너 이거 들어봤어? 이렇게 약간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질문 말고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이거 해봤나요? 이거 안 해봤나요? 처음 봤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약간 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수업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일단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는 듣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단어나 한자 같은 표현보다는 조금 더 쉬운 단어들로, 그리고 이렇게 막 수업을 하다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교통규칙이 있어. 너희 나라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요, 어떤 친구들은 저희도 있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너희 나라는 어때라고 물어보니 난 여기에서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나 사춘기 친구들. 그래서 그런 질문보다는요, 이제 yes or no로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느 정도 약간 이런 상호작용이 잘 유지가 되면 알아서, 그때 구글 맵을 보는 그 수업이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쪽에 있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주변을 이렇게 탐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았던 곳을 보여주면서 여기 제가 살았던 곳이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라포가 형성이 되면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의 비율이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다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렇게 키워드 정도만 딱 보여주면요, 저희도 이 화면에 아무것도 낯선 문자보다는 내가 아는 문자인데 하면서 조금이라도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을 신경을 써주시면 수업의 질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죠. 지금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내리면은 이 통역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정확하진 않지만 얘를 띄워놓고 미러링 한 상태에서요, 제가 말하면 얘가 실시간으로 옆에 띄워줍니다. 또는 그 오피스 365에서 슬라이드 자막 설정하면은요, 여기도 밑에 자막이 동시 통역으로 나옵니다. 다만 오피스 365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사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아이들 학교에서 아이들 그 아이디랑 다 주잖아요. 그걸로 이제 많이들 아이들 다 가서 어떻게 네, 그런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물론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 조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저희 Q&A 시간 가질 건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너무 완벽해? 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IoT 기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클래스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해놓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코드 또는 이제 거기 클릭을 하면은 아이들이 볼 수 있고요. 그거를 내가 공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설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혹시 교구는 1인 한 대씩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학생들요? 학생들이 한 대씩. 사실 지금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창의대에서는 교사용 공부를 따로 인정 안 해서요. 정서 과정에서 잘 쓰시고 받아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경우지만 학생들용 요거 나도 예산이 적격을 그렇지 않아가지고 샘플은 뭐 드리긴 드릴 거지만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하시다가 이제 프로젝트 같은 부분에서는 나는 이 전래 동화보다 다른 거에 대한 게 훨씬 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더 가미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다른 부분으로 확장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플로우만 따라가지고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뭐 콩쥐 파찌도 있고 선녀나무꾼 맞죠? 그것도 있고 또 등등등등 굉장히 뭐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책을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 관련 수업할 때 요 교구 외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활동지 같은 거. 활동지는 아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저희 그 교환 안에 활동지까지 차시별로. 이렇게 맵을 만들려면 네. 그 큰 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요건 만약에 요거는요 저는 이제 강사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한 거고요. 지금 이 맵이요 되게 크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얘기 아니에요. 프로젝트 수업할 때 우리가 이런 맵을 만들려면 네. 어떻든 간에 뭐 8절지나 4절지 전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다고요? 아니 여기다가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이제 저는 요렇게 활동을 했을 때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아이들이 더 재밌어 하니까 요렇게 했고요. 저는 근데 요거로는 여기다가 막 꾸미기나 뭐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붙이기 같은 거는 조금 할 수. 붙이기가 붙였다 나게 떼면은 막 저거 그거 있죠. 3M 테이프 아시죠? 그거 3M 테이프. 아니면은 포스트잇에다가 애들이 네? 그거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훨씬 네네네. 요거 하시면은 좋으신데요. 강사님들 근데 사실 아시죠? 디지털 실사 강사비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한 장에 사실 1,000원 안 할 거예요. 근데 저 이거 한 장 아니고 반장이거든요. 반장이에요. 한 장 사시면은요, 요거 8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근데 제가 이거 사시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조금.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서 제가 구매를 해서 합니다. 근데 요게 막 돈이 많이 들면 저도 강사님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여부를 알아야지. 안 지원이 안 되는 네, 요거는 지원이 안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강사님들한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니까.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그 지도를 할 때 라인까지는 그려서 제가 그려가고 아이들이 꾸미기 정도만 하는데 시간이 좀 많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도 이제 아이들이랑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다문화 수업이잖아요. 다문화 수업이 오로지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친구들만의 수업은 아니고요. 수업에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다양한 민족성들, 그런 다양성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할지에 되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문화 수업만 시간 분배를 잘못하시면은 앞에만 하다가 끝나기도 하고요. 코딩 수업인데. 그래서 그런 수업 시간 분배나 또는 이거를 그 수업 자체 이제 한국인들도 많다면은 이제 한국인에 대한 포커싱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조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들 이제 질문 없으시죠? 완벽하신가요? 질문 끝?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2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